안녕하세요. 건설 분쟁 전문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우선 얼마 전에 저 온라인 강의 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많이 호응해 주셔가지고, 온라인 강의, 마감도 금방 되고,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라인 강의 수강하시고, 또 구독도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는 적어도 2달에 한 번은 온라인 세미나 개최해서 전국에 계신 많은 건설사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또 홈페이지나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확인도 해주시고 가입해 두시면 이제 이메일도 가니까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하도급 대금, 특히 하도급 대금 수급사업자분들 그리고 뭐 우리가 일상을 사는 생활에서도 돈을 꿔줘야 될 때 내지는 거래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좀 부실할 때 이럴 때 돈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담보 방법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제가 항상 혹시 채권 양도 받으실 거 있으세요? 이런 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돈을 꿔줘야 된다. 뭐 지금 공사 들어가야 된다. 근데 담보 좀 받아뒀으면 좋겠다. 했을 때 반드시 활용하시면 좋을 만한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거를 활용하시면 나중에 이제 정말 걱정 없이 돈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활용을 안 하시고 그냥 모르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아이고 그 돈 못 받았네 막 쫓아다니면서 막 돈 언제 줄 거냐 제발 좀 달라 우리 회사 망한다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줄 때는 앉아서 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히 받을 돈인데 뭐 꿔줬으니까 당연히 받을 돈이죠, 당연히. 근데 받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뭐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다 이런 말이 딱이에요, 딱. 막상 돈 갚을 때 되면 사람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받아내기 우리가 쉽지가 않으니까 거래를 하실 때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 가지 반드시 알아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진짜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릴게요. 앞으로도 뭐 공사 대금에 관련해서는 정말 뭐 안 줄 수 없게 만드는 방법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거니까 또 다른 영상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되게 쉬운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채권 양도 받아두시는 게 굉장히 좋은 담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채권 양도가 뭐냐. 이거, 뭐 법률 용어고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채권 양도의 요건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 뭔지는 좀 알고, 그리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그리고 또 제가 저희 의뢰인들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해서 이겼는지 그런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채권 양도는 저한테 돈을 줄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이죠. 돈을 줄 사람,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법률적으로. 그럼 반대로 뭐예요? 갚을 돈. 제가 누구한테 갚을 돈이 있어. 이건 채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 채무자. 그러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사람. 채무자는 돈을 갚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보통 공사 현장에서 이제 하도사분들이, 공사를 들어가실 때, 이 원청사가 부실한 경우 많죠.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원청사가 부실하면 뭐 다른 재산은 없어도 다른 재산 뭐 부동산 이런 건 없고 뭐 다른 현장도 없고 뭐 다른 재산은 없어도 적어도 그 현장에서 이 원청사가 공사를 수행해 가지고 발주자로부터 받을 돈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원청사가 발주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인 거예요. 이 채권을 이 하도사 우리 수급사업자분들 우리가 담보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발주자한테 받을 돈 그거라도 나한테 좀 넘겨줘. 왜냐면 너는 믿을 수가 없어. 너는 뭐 발주자한테 돈 받아서 다 다른 현장 적자 메꾸고 뭐 어디다가 쓰고 해가지고 우리 회사한테 돈을 안 줄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뭐 대놓고는 못 하시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같이 생겼어. 그렇다면은 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행해가지고 받을 그 돈,
그 돈만큼은 우리가 좀 묶어두고 우리 걸로 만들어두면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직접 지급 청구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지급 청구보다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왜 더 좋은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면 이제 어려우니까 직접 지급 청구 파트에서 또 설명을 드리고, 채권 양도가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좋은 제도다,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만 일단은 마음에 한 가지 담아두시고 이제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좋은 방법이냐면,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채권 양도로 이제 당연히 이 담보조를 해놔가지고 이제 대금을 수월하게 받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재밌었던 예가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 저희 의뢰인은 장비 업체였어요. 이제 장비 업체인데, 굉장히 이 건물이 올라가는 혼자서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이렇게 건물을 올리는 그런 장비가 있거든요. 옛날에 롯데 월드타워 지을 때 그 장비가 비슷한 장비 하나가 이제 굉장히 높은 곳에서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죠.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장비예요. 그래서 이 장비가 굉장히 비싸요, 임대료가. 기본적으로 이제 호주에서 들여온 장비고 해서, 그래서 이 장비 업체가, 이 현장에, 이제 관급 현장이었거든요. 이 현장에 이 장비를 넣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 장비 임대를 좀 맡긴 이 계약 상대방이 회사가 좀 부실한 거예요. 좀 이래저래, 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실한데 이제 최 변호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런 걸 물어보셔서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계약 상대방 말고 그 위에는 뭐 어디예요? 건설사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위에는 굉장히 큰 대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굴지의 대기업 건설사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대기업은 돈이 많으니까 뭐 돈 안 줄 일 없을 거고, 근데 문제는 요 바로 아래에 있는 요 업체가 부실하니까 이 대기업이 이 우리의 계약 상대방 이 업체한테, 이 K업체였어요. K업체한테 줄 돈을 우리가 좀 받아 놓읍시다. 우리가 직접 받는 걸로 좀 채권 양도를 받아 놓으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채권 양도 계약서, 그다음에 양도 통지서 이런 거를, 다 제가 써드렸죠. 그래서 적법하게 채권 양도 계약이 체결이 되고, 통지까지 돼서, 이 대기업이 이 K건설사한테 줄 공사대금, 그 공사대금에 대해서, 우리 지금 장비업체가 직접 돈을 받을 수 있게끔 법적인 절차가 완료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니나 다를까 이 K건설사 부실해가지고 계속해서 장비 임대료를 안 줬어요. 그래서 이제 미지급 장비 임대료가 막 8억 막 이렇게 막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이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한테 우리가 채권 양도했으니까 양수금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청구를 했어요. 채권 자체가 이제 양도가 돼서 우리가 이제 K건설사가 받을 돈을 우리가 넘겨받았잖아요. 이 넘겨받아서 이 돈을 달라라고 청구하는 거를 이제 양수금 지급 청구라고 해요. 그래서 양수금 주세요 이렇게 청구를 했더니 이 대기업이 지금 장비 임대업체의 청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 K건설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대기업이 아니라 정말 관공서, 이제 나라, 국가기관, 수원시, 서울시, 이런 데서도, 적법한 이런 채권 양도 통지가 있었는데도 이거 무시하고 지급하시는 경우 많아요, 굉장히.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왜 저러냐. 왜 적법하게 채권 양도 통지해가지고 지금 변호사가 지금 양수금 지급 청구해달라는 의견서까지 써주고 막 통지까지 했는데 왜 안 주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하다 해서 저희 어떻게 했겠어요? 네, 당연히 소송 갔죠. 소송 가가지고. 근데 지금 대기업 건설사가 아주 변호사들이 엄청 많은, 요즘 사내 변호사만 해도 수백 명씩 되는 그런 건설사라서, 이거 우리의 양수금 지급 청구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이제 위에 계신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상의를 하면서, 뭔가 그럼 소송 가면 이유가 나오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송을 갔어요. 양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소송을 갔는데, 소송에서 특별한 이유는 안 나왔어요.
근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렇게 양수금 지급 청구를 무시하고 그렇게 돈을 K건설사한테 주더라고요. 야, 나는 너한테 주기 싫다면서. 그래서 소송 갔더니 이제 이 대기업이 뭐라고 했냐? 뭐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한 가지 뭐냐면, 야, 우리가 이 대기업인데 이 대기업이 K건설사랑 공사 도급 계약서, 이제 하도급 계약서였겠죠.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할 때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넣었어. 네, 어려우시죠? 용어가? 그러니까 야 채권 양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기업이 이 하도사한테 줄 돈은 채권 양도를 못 하기로 우리 약속하자. 그래서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게 금지 특약이 있으면 채권 양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유로 들어가지고 너 채권 양도 안 됐다. 나는 돈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비 임대업체, 우리의 장비 임대업체는 얘네끼리 체결한 이 계약에서, 이 대기업과 K건설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서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알 수가 없어요. 그 계약서를 뭐 보여준 적도 없고. 그리고 이 K건설사가 채권 양도하면서 야, 사실은 나 저 대기업이랑 채권 양도 금지 특약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내가 돈 못 주니까 이제 미안하다. 채권 양도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채권 양도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일절 들은 적이 없는 거죠. 이 장비업체는.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어도 선의 제3자, 그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다른 이 양수인은 얘를 먼저 보호를 해줘요. 법이. 야, 얘 모르고 이거를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지 모르고 채권을 양도 받았고 그거 믿고 계속 공사를 했고 뭐 그래서 이 사람의 이익을 먼저 보호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로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 우리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됩니다. 뭐 좀 금지 특약 하나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막무가내로 지급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채권 양도 금지 특약과 무관하게 우리 받아야 된다. 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저희의 주장이 다 인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심에서 전부 이기고 뭐 이자까지 다쳐서 네, 전액 다 받아내고 변호사 보수도 받아냈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2심까지 갔었는데 2심도 당연히 이겨서 네, 저희가 전부 크게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내가 돈 못 받게 생겼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일단 공사는 하셔야 되잖아요. 왜냐면 공사를 해서 돈을 버셔야 되니까. 그 공사는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실 때 채권 양도 계약서 쓰고 채권 양도 통지서 제대로 도장 찍어서 보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그 어떤 변호사한테 가셔도 이길 가능성 높습니다. 대금 받으시겠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사안마다 채권 양도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뭐 이런 때는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모든 사안이 다 이긴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당연히 케이스마다 다른 거지만 기본적으로 채권 양도라는 건 대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강력한 담보 방안, 하도급 대금 회수 담보 방안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비단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돈을 꿔주셨을 때도 뭐 거래를 해서 뭐 정말 물품 대금을 받을 게 있으실 때도 지금 상대방이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다면 그 돈에 대해서 양도 이렇게 내가 네 채권, 네가 받을 돈을 내가 좀 갖고 있을게. 그럼 담보로 나한테 좀 넘겨줘라. 이렇게 해서 양도를 받아두시면 굉장히 나중에 대금을 진짜 받아야 될 때가 왔을 때 확실하게 대금을 받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 그런 것들은 댓글이나 법률사무소 기린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채권 양도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질문도 주시면 제가 다른 영상으로 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운 얘기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